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금 현물 상품 대비 2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 중인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값에 연동되면서 배당까지 취할 수 있어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면 현물 투자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 높은 수수료와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수익성 문제로 주저했지만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선거 관련 악의적인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2680선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대 상승세도 기록을 해줬습니다. 어제와는 정말 사뭇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시장 살펴보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관련주들의 이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가오는 이 월요일장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강사님, 우리 시장이 참 감질맛 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는 오를 것 같았는데 좀 아쉽더니 오늘은 금요일인데도 좀 잘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증시, 뉴욕 증시부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중요한 거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장사 이익, 그러니까 실적과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다 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810달러 돌파하고 드디어 2조 달러 클럽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7을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과 다우 S&P 500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10시 반, 밤 10시 반에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과열됐다고 연준 의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다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1%대 상승하면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내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시고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세워드리자면 첫 번째, 반도체, 바이오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많은 종목이 있죠. 그중에서도 많이 오르지 않았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전통 빅5 말고 ADC 섹터 요즘 좋습니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에이베일바이오 같은 ADC 섹터를 공략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내가 정영석 전문가와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록밴드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제는 11선 매매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5일선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11선인데 5일선이 굉장히 빠른 매매 기법이었다면 11선은 5일선 기법보다는 조금 템포가 느린 기법이다. 그래서 손이 느린 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기법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손이 좀 느려도 함께 해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면요. 매일같이 장중에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고 단타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선착순 10분에 한해서는 이 자료집까지도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입장하시고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우리 장중에도 소통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자료집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나와 있고요. 재롱전기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받고 있는 종목도 나와 있죠. 우선 종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 CCS는 뭐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HLB가 22%대 상승 마감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재롱전기도 10%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HLB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주요 처방약 이 급여관리 업체가 연달아서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PBM에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등재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탄력을 더욱더 크게 확대하면서 22%대 시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롱전기 살펴볼 텐데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 공장과 이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라서 전력 부족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CCS는 사내이사인 권영환 이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은 장 후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위암 2차 치료제 이 리포락셀렉이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여줬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로봇 산업 업체들의 상장이 좀 여러 군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제 글로벌 유럽 로봇 기업인 KNR 시스템 주가도 코스닥 상장 첫날에 10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관련 이슈도 받다 보니까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 9%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좀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핫스탑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HLB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사님께서 또 단타 매매에 또 일가견이 있는데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HL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리보세라닙 치료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다가 오늘 개별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 간암신약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면서 이게 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HL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리보세라닙 간합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3월 파이널 리뷰, 5월 최종적인 승인까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고 4월 중순까지 들고 가시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최고가 98,900원 찍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HLB는 이전에 1파 이후에 쭉 빠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차트 패턴을 그렸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2019년에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고요. 2021년에도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고요. 2022년에도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고요. 그러나 2024년에는 한 차례 올랐다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21선, 5일선, 11선 수렴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전과 다른 차트 패턴을 그렸다는 것은 결국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의 의중이 이전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S급이고 S급이라는 것은 3파 나올 수 있는 재료이고 5월 달까지 일정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 눌림 구간 잡히고 2파 구간입니다. 3파 나오는 구간이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장대양봉 띄었으니까 주가가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대형주라서. 그래서 21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 라인 정도 됩니다. 98,000원인데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물려가지고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차익 물량 나오면 그 물량 역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8만 원 부근까지 떨어질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HLB 보유자분들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정영석 전문가와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나도 급등을 보였을 때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재룡전기가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좀 경신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네, 재룡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호황도 있고 변압기 부족, 공급 부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실제로 수출한 이력이 있는 재룡전기가 실적 부분에서도 테마적으로도 유망한 기업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추세를 살리면서 쭉 왔습니다. 추세를 살렸다는 것은 21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의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쭉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확대해 드리고 다시 한번 선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추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추세의 저점들이고요. 이 추세의 저점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살 사람들만 사는 기업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인해서 박스권 라인, 네모난 부분입니다. 박스권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자, 거래 대금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 관심 가지고 있냐 없냐?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최소 2파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파 구간이니까 파동 논리로 들어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3만 원 구간까지 눌린다면 우리가 한번 2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초전도체 이야기는 언제나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자, CCS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CCS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전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3월 4일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홀딩하시면 어느 정도 일정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학회 발표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와 같은 기존 대장주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CCS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사내 이사의 특허 출원 소식으로 인해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릴 텐데 보시면 이때 물량을 한번 털었습니다. 기업 내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한가로 간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죠. 자, 근데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날짜가 언제냐면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에 하한가 갔어요. 이때 물량을 누가 던졌으며 누가 이 물량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 하한가 물량은 거래 대금이 안 터진 것으로 봐서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모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으로 보이고요. 그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싸게 담은 사람들은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주가가 올라가기가 이론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은 결국 세력이라는 집단이고 물량을 아래에서 싸게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눌렸다가 세력들이 다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작업 착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6,700원 라인입니다. 다만 6,700원 라인까지 도달시킨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격적으로 2,000원까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섹터가 이러한 이슈로 생기고 이러한 이슈로 저물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시지 전문가가 전고점까지 갈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비합리적인 매매니까 그냥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잡아주시고 초전도체 섹터는 이제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같은 이렇게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은 언제나 매매함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인데 오늘 좀 이슈가 나왔죠. 힘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대화제약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강사님? 네, 대화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대화제약 항암제가 유럽 희귀의약품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단발성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단발성 재료는 B급 재료입니다. B급 재료는 몇 파라고 말씀드렸죠? 1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어요. 이때입니다. 2023년 9월인데 장대 항봉 띄운 다음에 음봉 하나 쉬어가고 1파 나왔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가 하나 그어드리면 바닥 구간에서 한 50%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1파가 나오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장대 항봉 띄웠으니까 손익비 측면에서 한 20%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정직하게 올라가진 않는다 이거예요. 보시면 음봉도로 이렇게 수차례 띄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여기 음봉이 나온다면 이전 패턴을 봤을 때 양음양 패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종가에 음봉일 때 들어가시면 우리가 한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파 재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파 재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1파 재료이긴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2파 재료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눌림 구간을 한번 잡아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대화제약 관련해서 내가 전략을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대화제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슈 자체는 1파 이슈이긴 하지만 월요일장에서의 종가 흐름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또 전략적인 부분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종목이죠. 이렌시스 있는데요. 자, 이렌시스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좀 구성해 봐야 될까요? 네, 이렌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감속기 공급
공급을 시작한 기업인데 이 삼성 관련 로봇 이슈가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오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볼 때 뭐 이전 종목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면은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 중소형주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매집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집봉.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매집봉입니다. 이게 뭔지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누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거래 대금 600억을 터뜨리면서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자, 우리가 좁게 봤을 때 박스권이 그려지죠. 이 저가에서 산 분들은 수익이지만 박스권의 고가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손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횡보할 때도 물량을 담았고 떨어질 때도 물량을 담았는데 아직 더 확보를 못했을 때 이런 매집봉을 띄워서 박스권의 고가 라인에 물량을 산 사람들 털기 위해서 이런 장대 양봉을 띄우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장대 양봉이 아니라 윗골이 긴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캔들이 갑자기 거래대금 실리면서 나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매집봉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집봉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런 매집봉이 있어야 중소형주 세력들이 관리하기 편하고요. 아직 이탈하지 않고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렌시스도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2파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다만 삼성이 붙었고 로봇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3파가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잡혔고 눌림 잡혔고 2파 잡혔고 눌림 구간에 반등하고 있죠,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7,540원이니까 6,5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500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 팔아야 되느냐? 9,240원. 전고점 라인인 9,240원에 1차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최종 목표가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없으니까 1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나는 매일같이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이 자료집까지도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료집이 단타 스캘핑을 위한 종목 선정 10개명이라는 자료집입니다. 단타 스캘핑 관련해서 좀 전략이 필요하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강사님, 저는요, 제 욕심 대비해서 손은 좀 느린 편이거든요. 수익은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네. 손이 안 따라주는데 오늘은 저처럼 좀 손이 느린 사람도 충분히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일까요? 네, 11선 매매라는 기법 좀 가지고 왔는데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일선 매매는 손이 굉장히 빨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전 투자 대회 입상했을 때에도 이 스캘핑 기법, 5일선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입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샀다 팔았다를 하루에 한 50번 정도 했고요. 사는 데 걸리는 시간 1초, 파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가 끝났는데 시작하고 끝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1분에서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손이 느려도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11선 매매 기법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선 매매란 무엇일까요? 자,
11선 지지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죠. 물론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갑자기 탈모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 탈모인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아유, 그러면 그 기업 이렇게 쭉쭉 점상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파동을 그린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선 매매라는 것은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5일선 매매 기법은 주가가 천장에 있을 때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선 매매 기법은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파동 논리로 봤을 때 눌림 구간, 그러니까 그 눌림 구간은 11선을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 기점에서 지지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11선 매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주린이에요. 저는 호가창이 뭔지도 모르고요. 매수 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평선이 뭔지도 모릅니다. 매수 매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좀 검색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평선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장기 이평선도 있고 단기 이평선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1선 매매 기법이니까 이 단기 이평선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일선. 5일선은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종가 기준으로 5일 평균 낸 가격이에요. 그 5일선이 위에 있으면 5일 동안의 가격이 굉장히 높구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구나. 가령 HLB. 최근에는 뭐 재룡전기. 여러분 알만한 기업도 뭐가 있을까요? AI 기업. 이런 것들이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인 11선. 11선은 5일선보다는 일반론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정배열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선은 마찬가지로 10일 동안 이 가격을 평균 낸 걸 말하는 겁니다. 주말 제외하면 2주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낸 선을 만들었다. 그게 11선이라 보시면 되고 21선은 말 그대로 20일 동안, 한 달 동안의 가격을 평균 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면 5일선은 초단타.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초단타 하루에 말씀드렸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0종목 넘게 매매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구 건조증이 생겼어요. 매매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11선은 초단타는 아니고 일반적인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11선에 도달했네. 매수했다가 편하게 그냥 일하시면서 전고점 돌파할 때 매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선 매매 기법. 초단타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21선은 5일선과 11선에 비해 호흡이 좀 굉장히 깁니다. 황금선이라 하고 우리가 증시를 볼 때 경기선이라고도 하는데 11선은 단타에 가깝다면 21선은 스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성향에 맞게 가야죠. 내가 평소에 저처럼 좀 성격이 급하고 열이 많고 빨리빨리 승부를 봐야 되는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11선 매매 기법 못 따라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분들은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5일선 기법 참고하시면 되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11선은 내가 그래도 조금 차분한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11선 매매 기법 적용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21선은 내가 손이 정말 느려요. 매수 매도 버튼 누르는데 한 5분 정도 걸리시는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11선 매매 기법보다는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21선 매매 기법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손이 느린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서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다. 전문가님, 거짓말 아닌가요? 나스닥이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수익을 내나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서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와 상관없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기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단타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손절 라인을 못 잡으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일목요연하게 이평선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선 이탈한다면 그냥 잘라내시면 됩니다. 제가 손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도마뱀이 천적을 만나면 꼬리를 잘라내고 가죠. 꼬리 아깝다고 잡아먹기는 우를 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에 있어서는 도마뱀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종목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는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11선 매매 기법은 손절 라인을 너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자, 단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응이 빨라야 되죠.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이 기법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분들도 회의 끝나고 잠시 점심시간에 보다가 11선에 도달했으면 매수해놓고 5일에서 10일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바쁜 거 아니라면 중간에 점심시간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그때 매수 걸어놓으시고 대기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장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칙인데 우리가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11선 지지라인 형성 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종목을 봤어요. 근데 1파 이후에 눌리는데 지금 눌리는 구간이 5일선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5일선에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눌렸으니까 오르겠어 하고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5일선 매매 기법 스캘핑이에요. 그건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근데 그거 손이 느리신 분들은 할 수 없는 기법인데 제가 11선 매매 기법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5일선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5일선 눌릴 때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 내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입니다. 11선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은 11선이 그럼 이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지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이탈할 땐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장 매도하셔야죠. 그거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또 종목 상담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라낼 때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확실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단타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 날 때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2파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법이잖아요. 이때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익절하지 마시고 전고점 돌파할 때 1차로 익절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선이 이탈할 때 2차로 익절하고 이렇게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느냐. 뭐 삼성전자 가지고 11선 매매 기법 할 수 없죠. SK하이닉스 가지고 11선 매매 기법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100억 안 됩니다. 300억 안 됩니다. 500억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 이 데이터가 있는 이 수치이기 때문에 500억 이상 터질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1선을 강하게 돌파. 그러니까 11선 지지하는 캔들이 나오고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고 A급 재료 이상이어야 되죠. B급 재료 1파하고 끝나요. 우리가 지금 눌림 이후에 2파 올라가는 기법을 적용시켜서 수익 보려고 하는 건데 B급 재료가 나왔다. 1파에 끝나는 재료가 나왔다. 그럼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A급 재료 이상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는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11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풀매수하십시오. 그다음 11선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망치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캔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면 좋아요. 이게 빨간색이면 좋다. 그러니까 시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시작했다가 고가 5,500원 찍고 내려오는데 저가가 4,500원까지도 갔는데 밑에 매수세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세가 있으면 아래 꼬리가 달리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캔들이 이렇게 망치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팽이형 캔들이란 뭐냐? 이런 캔들 말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줄다리기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11선 위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11선에서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1선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고가권에서 던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11선 지지받더라도 그 다음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매도하셔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11선에서 유성형 캔들도 이런 캔들이에요. 다만 이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게 음봉 캔들이 나온다면 이건 역시도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장대 음봉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시가갭 띄운 다음에 종가까지 누군가 물량을 던졌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 이런 캔들이 11선에 나온다면 절대 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얼른 팔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자 본격적인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론이 중요해요. 다만 이론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도 이론 배워가지고 실제로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오셈이라는 차트를 보고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때 상한가 쳤습니다. 동그라미 신 부분에 상한가를 쳤고 일파가 나왔는데 네오셈이라는 재료가 CXL 테마잖아요. CXL은 HBM, 온디바이 AI, CXL, 칩넷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2파 이상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1파 이후에 눌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 재료는 2파니까 1파 눌린 구간에 들어가면 수익 볼 수 있겠네. 이게 딱딱 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래대금 3,500억.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3,500억 가까이 터졌고 파란 선이 11선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 이탈했나요, 지금? 이탈하지 않고 양봉 나오면서 눌렸죠. 이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주가가 지금 7,000원 했어요. 7,000원. 14,000원까지 갔네요. 2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너무 쉬워요. 재료 보고 2파 재료인지 3파 재료인지 1파 재료인지 파악했죠. 거래대금 얼마 터졌는지 확인했죠.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11선 잡았죠. 들어갔죠. 수익이죠. 끝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기법이에요. 이 차트만 봐도 모르시겠다고요? 3개 정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차트일까요? 이수페타시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 엔비디아 호시적 발표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고 2파 이상은 갈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파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선 동그라미 치부미 이탈 안 했죠. 이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냐? 아니죠. 재료 봤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거래대금 봤죠. 11선 봤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 수익입니까? 벌써 바닥 구간 대비해서 3배나 수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랑 마지막 차트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할 건데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래대금이 보시면 5천억 이상 터졌잖아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빵 터졌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눌릴 때 11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캔들이 도지잖아요. 이때 들어가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지 말고요. 왜 매수세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나 살 거야 할 때 이때 들어가십니까? 그거는 손이 빠른 사람들. 자, 애국가 타자 쳐가지고 800타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1파 이후 눌린 구간에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냐면 11선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야, 이거는 제가 진짜 집에서 한번 물어봤던 종목이에요. 어디까지 갈 거냐고. 정말 바닥 구간에서
5,000원에서 38,55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기기 안에 탑재된 AI라는 뜻이죠. 스마트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뭐 중국인이랑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본인이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로 인해서 실시간 통역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방을 사고 싶은데 가방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 가방 뭐야? 모르겠는데? 온디바이스 A가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동그라미만 치면 그 가방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다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인데 실질적인 대장주로서 제주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료가 좋잖아요. 1파 이후에 충분히 눌렸다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재료니까 제발 이때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때 들어가는 거는 애국가 800타 이상. 손이 정말 빠른 사람들만 이때 들어가셔야 되고 손이 느리신 분들, 직장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11선 파란 선 눌릴 때. 이 파란 선은 여러분들이 HTS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 이 11선 부분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큰 수익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좀 정리하자면 11선 매매 기법은 5일선 매매 기법보다는 조금 느슨한 기법이고 충분히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길어요. 그러니까 5일선보다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 기법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 그러실 수 있죠.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좀 알차게 들어봤는데요. 지난번 강의와는 다르게 또 여유롭게 조금 더 회사원분들도 충분히 함께 해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절 라인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강의 한 번 듣고 사실 다 습득하기 굉장히 어렵죠.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강의 내용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 남겨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 자료집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료집도 챙겨가 보시고 강의 내용 관련해서도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또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좀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강사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강사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되게 오랜만인데 안 보는 새도 열심히 수익률을 내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기술투자가 무려 상승률을 53%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기술투자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11선 매매 기법 말씀드렸죠. 차트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제가 엄청 굵직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파란 선이 11선이고 이 선을 지지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산 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재료적으로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우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4천억 이상 터졌잖아요. 거래 대금 제가 평균 얼마 이상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00억 이상은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가 딱 그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선은 우리가 눌릴 때 들어가야 된다. 차트 보시면 뭐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방송 공략주 2월 23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11선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그 결과 고가 기준으로 약 53% 방송 보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만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까? 실전에 적용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 방송 보시고 바로 HTS 키시길 바랍니다. 차트 제가 설정 방법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신 다음에 라인 설정 들어가시면 11선 누를 수 있습니다. 이 선 누르시고 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가시적으로 보기 편하게 뭐 7포인트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진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재료를 판단하고 눌림 구간을 판단하고 거래 대금을 보고 직접 한번 종목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술 투자 말고 나는 11선 매매 기법 적용한 다른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들어주시고 TV에 갖다 대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생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정말로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ISC입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타이밍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강사님? 네, ISC라는 종목인데 우선 AI 시장이 최근 확대됨에 따라 최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요. 러버소켓 관련해서 세계 1위인 기업입니다. 모멘텀은 충분한 기업이라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단타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차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봉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략 세우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ISC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는 아니고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되는 나름 무거운 종목입니다. 제가 이 시가총액을 자꾸 기준으로 왜 나누냐면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가볍고 이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때로는 파동 논리를 무시하고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나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가총액을 한번 잡아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C는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아까는 중소형주 대상으로 한 1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 기술 투자 수익을 냈다면 이번에는 11선 매매 기법이 아니라 추세 매매 기법, 이것도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죠.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해서 ISC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차트를 보면 이때 5일선, 11선, 21선 확 돌아서면서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추세를 살리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의 어떤 폭을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한 30% 가까이는 먹을 수 있다. 패턴상으로는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추세 지지 라인 이탈하면서 잠시 눌렸다가 전고점 라인을 돌파는 했는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려면 거래 대금이 실린다든지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그 라인이 동시에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만 6,900원 단기 고점 라인 찍고 윗꼬리 달리면서 쭉 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윗구간에서 쭉 팔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종가까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95,0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 95,000원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때 보시면 분명히 11선 가까이 하면 눌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제가 좀 그려드리자면 올랐다가 이렇게 내립니다. 어디까지? 11선까지. 근데 그렇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이 추세 지지 라인 이 구간에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죠. 그럼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봤을 때 9만 원 이하, 한 8만 8천 원 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대 양봉을 9만 8,200원까지 최고가 찍었으니까 한 8만 8천 원 라인까지 떨어질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반등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공략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이야기 계속해 주셨는데 추세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이 자료집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 다 함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의 아쉬움을 딛고 오늘 1%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강의는 1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ISC였죠.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